오늘 쉬는 날이라 수업을 안 하는 줄 알고 안 들어온 친구들이 있나 본데. 세상이 4단원 비와 비율. 자, 비와 비율, 비율, 백분율. 자, 요 세 가지인데 결국은 전부 다 이제 어떤 숫자를 비교하기 위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 비는 몇 대 몇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건데 뒤에 있는 게 기준량, 앞에 있는 게 비교하는 양. 자, 요걸 이제 까먹으면 안 되는 거죠. 자, B를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기준양분의 비교하는 양. 이렇게 분수나 소수로 나타내는 거를 비율이라 그런 거죠. 그러면 결국 요 비율이라는 거는 기준량이 1일 때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기준량이 1일 때 어떤 거의 비율이 3대 4라는 얘기는 분수로 나타내면 우리가 4분의 3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그 얘기는 기준량이 1일 때, 예, 기준량이 1일 때 비교하는 양의 크기가 몇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2학기 때 배우겠지만 3대 4라는 얘기는 0.75 대 1, 이거랑 이제 똑같은 거예요. 3대 4라는 얘기는 0.75 대 1이란 거랑 똑같은 거다. 그래서 이제 2학기 때 가면 또 이제 계속 요 비례식이라는 게 나오는 거. 비례식. 그래서 요 부분을 잘 이해를 하면 이제 2학기 때 크게 어려운 게 없고, 그다음에 표현하는 방법에서 뭐뭐에 대한. 자, 요게 항상 기준량이라 그랬죠. 대한. 이 대한이 있는 게 기준량이다. 1에 대한, 요 대한.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에서는 그렇게 헷갈릴 건 없고. 자, 2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서 2번. 우진에 반한 여학생이 13명, 남학생이 11명. 전체 학생 수에 대한, 이렇게 나왔죠. 여학생 수의 비. 자, 비니까 몇 대 몇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그럼 여학생은 13명이니까 전체 학생은, 네, 더하면 되죠. 13 더하기 14. 그럼 23 대 24.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죠. 여학생에 대한, 뭐 남학생의 비, 여학생 수에 대한 남학생 수의 비. 자, 이렇게 물어보면, 예, 여학생이 기준이 되는 거니까 여학생이 뒤에 오는 거고 남학생이 앞에 오는 거죠. 11대 13. 자, 문제에서는 전체 학생 수에 대한 그랬으니까. 자, 그다음에는 5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과일 가게에 있는 사과 수에 대한 포도 수의 비율은 네, 1.25래요. 사과수와 포도수의 비율을 분수로 나타내랍니다. 자, 분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냥 소수를, 네, 비율은 소수로 나타낸 거니까 이거를 분수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100분의 125가 되는 거고, 네, 얘를 이제 약분을 해서 나타내 주면은 20분의 25 또 나눠지네요. 5, 4분의 5. 네, 그냥 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라.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밑에 보면 이런 게 있는데 1대 4와 4대 1 비교하기. 얘는 분명히 틀리죠. 얘는 비율로 나타내면 4분의 1 또는 0.25가 되는 거고,
4대 1은 1이 기준량이니까 비율은 4가 되는 거죠. 자, 완전히 이건 틀린 얘기고 나머지는 이제 다 풀어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다음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공식들을 좀 봤는데 속력이라는 거는 시간분의 거리 자 이런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이고 네, 요 공식을 계속 바꿔서 계속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고 자, 요 두 개 여기는 서로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자, 이렇게도 쓸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자, 이렇게 식을 바꿔가면서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 인구 밀도 그랬죠. 예, 이런 것들이 다 비율이죠. 인구 밀도는 넓이분의 인구다. 넓이분의 인구. 그다음에 소금 농도, 이게 농도죠. 진하기를 나타내는 소금 농도는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예, 소금물의 양은 소금 더하기 소금물 해가지고 물의 양. 그래서 소금물의 양이 된다 그랬죠. 자, 요 세 가지는 이렇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2번 한번 풀어보세요. 2번 풀어보고 네, 채팅창에 또 올려보세요. 인구가 더 밀집하다. 네, 인구 밀도가 높은 거죠. 정연 안녕. 최상위 86페이지. 인구 밀도는 넓이분의 인구니까 일단 요 크기를 구해야죠. 339km, 얘는 9제곱킬로미터고 옆에는 12제곱킬로미터. 예, 땅 넓이가 나온 거죠. 다음 가마을 같은 경우에는 네, 9분의 297명이 사니까 297이 살고 자 약분하면 39, 27, 39, 27 인구 밀도가 33이 되고요. 가마을 나마을은 자 땅이 12제곱킬로미터고 인구가 420명이 살고 있네요. 자 그러면 얘는 약분하면 36, 5, 35. 자 그래서 숫자가 큰 게 밀도가 더 높은 거죠. 나마을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번 물 372g에 설탕 28g을 섞어 만든 설탕물의 진하기. 자, 농도죠, 농도. 야, 한번 구해 보세요. 몇 프로입니까? 자, 퍼센트로 할 때는 우리가 곱하기 100 이렇게 해준다 그랬죠. 자, 그랬으면 채팅창에 올려보세요. 물하고 설탕하고 섞었으니까 자, 분모에는 전체가 들어가야겠죠. 전체. 372 더하기 28이 분모에 들어가는 거고 위에는 설탕.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농도가 되는 거죠. 요게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400이고 400분의 28 곱하기 100 해주는 거죠. 자, 여기는 100 예, 약분이 되고 4로 또 약분이 되니까 7. 자, 이렇게 하면 7%가 나오는 거죠. 자, 위에 3번 한번 풀어보세요. 더 진한 설탕물은 어떤 것일까? 농도를 다 구하면 되죠, 농도를. 그렇죠?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두 개 더해야죠. 물의 양하고 설탕의 양을 다 더하고
그다음 설탕. 자, 이렇게 하면 기억의 농도가 나오고 얘는 몇이에요? 그럼 400분의 60. 자, 약분 해주고 2로 또 약분 되겠죠. 2, 3, 6, 20. 그러면 얘는 20분의 3이니까 일단 이렇게 놔둬보고 자, 그 다음에 420 더하기 80분의 얘는 80이 되는 거죠. 그러면 500분의 80이 되고 얘도 약분이 되고 두 개를 자 비교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그냥 100으로 가는 게 더 분모를 100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더 쉽잖아요. 그럼 얘는 100분의 16이고 얘는 100분의 15가 되는 거죠. 더 진한 거는 이제 니은이 되겠죠. 자, 다음에 보면 이제 이자율이란 게 또 나왔어요. 이자율. 예금한 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자, 예금한 돈분의 이자. 이게 이제 이자율이에요. 그래서 은행에 뭐 돈을 맡기면은 이자라는 걸 주는데 만약에 뭐 연간 자, 3% 이자를 드립니다. 요게 이제 연 3%라는 게 이자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100만 원을 은행에 1년 동안 맡기면은 이자로 3%, 3%니까 3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3만 원. 그래서 전체 예금한 돈분의 이자 자 곱하기 얘도 이제 100을 해서 나타낸 게 이렇게 이자율 그래서 퍼센트로 나타내 주는 거죠. 자, 밑에 5번 한번 풀어보세요. 5번. 지금 이자율은 나와 있고, 네, 예금한 돈도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이자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이 식을, 자, 요 식을 약간 변형을 해서 쓸 수 있어야죠. 이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자는 이자율 곱하기 돈이 되겠죠. 그다음 문제에서는 1년 후 찾을 수 있는 금액은 모두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이자와 원금, 제일 처음에 맡긴 얘를 원금이라 그래요. 원금. 그럼 150만 원 더하기 이자만 구하면 되겠죠. 이걸 합쳐서 네, 받아야 됩니다. 이자와 원금. 자, 원금은 150만 원 나와 있고 이자가 얼마냐? 요걸 계산하라는 거예요. 이자는 어떻게 계산한다? 네. 맡긴 돈 곱하기 이율. 맡긴 돈 곱하기 이율. 이자가 3.5%니까 맡긴 돈은 150만 원이고 자, 3.5%라는 얘기는 소수로 나타나면 몇입니까? 0.035가 되는 거죠. 그래야지 퍼센트로 나타낼 때 곱하기 100을 해서 3.5가 된 거니까 3.5%가 된 거니까 3.5%는 0.035예요. 0.035. 그러면 여기 곱하기 얘는 뭐예요? 150만 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150만 원. 그럼 얘는 1000분의 35니까 1000분의 45 곱하기 150만 150만 되겠죠?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0 3개 약분해주고 그러면 35 곱하기 1500.
0 두 개. 예, 세 개가 아니라 0 두 개. 자, 이자가 52,500원이 된 거예요. 이자가 52,500원. 자, 그래서 52,500원하고 제일 처음에 150만 원 있었죠? 150만 원. 자, 요걸 더하면은 155만 2,5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년 후에 찾을 수 있는 거는 155만 2,500원. 자, 이자율 문제는 네, 이자율을 소수로 퍼센트를 없애고 자, 퍼센트는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트가 된 거기 때문에 나누기 100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5%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0.035가 되는 거고 0.035 곱하기 돈. 자, 얘를 곱하면 이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자. 자, 뒤에 또 문제 있으니까 네, 풀어보고. 그다음 백분율은 곱하기 100을 해서 나타난다 그랬죠. 자, 뭐의 비율에 곱하기 100 해서 이렇게 퍼센트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비율에서 쓰이는 게 뭐냐면 타율. 네, 야구 선수들 타율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물건 값을 깎아주는 할인율. 자,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타율은 전체 전체 타수분의 네, 안타를 친 횟수. 그래서 만약에 8번 타석에 들어서서 3번을 쳤다. 그럼 8분의 3이 되는 거고 얘를 소수로 나타내서 0.375 이렇게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할이래서 3할 네, 7푼 5리. 자, 요렇게 이제 야구 경기 보면은 그 선수의 타율을 얘기해 주잖아요. 이게 0.375인데 첫 번째를 할, 푼, 리. 그래서 소수 첫 번째 3할 7푼 5리. 네. 이 선수의 타율이라는 거죠. 타율. 자, 그다음에 이제 물건을 할인해 주는 그 할인율이라는 것도 있어요. 할인율은 뭐냐면 자, 기준량이 뭐냐? 정가분의 할인해 주는 금액. 그래서 1,000원에 판매하는 금액을 200원 할인해 줘서 할 때 할인율이 몇 프로냐? 정가가 1,000원이고 할인해 주는 금액이 200원이잖아요. 그래서 1,000분의 200 곱하기 퍼센트로 나타내기 위해서 100을 곱해줘서 자, 20% 할인을 해준다. 요게 이제 20% 할인해주는 그 할인율을 말하는 거예요. 자, 밑에 1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기하분수, 소수, 백분율. 자, 백분율은 바로 여기서 나올 수 있겠죠. 곱하기 100을 하면 나오는 게 백분율이니까 4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분수로 나타내면 0.45를 분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분의 45가 되는 거죠. 근데 얘를 기하분수로 나타내라 그랬으니까 약분해주면 되겠죠. 약분해주면 5로 약분하면 20분의 45, 5, 9, 45 되니까 20분의 9가 되는 거고. 그다음 8분의 3을 소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8분의 3을 소수로 나타내면 자, 우리 이렇게 하는 거 배웠잖아요. 나누면 자, 못 들어가니까 0점 되고 3, 8, 24, 60 그다음에 87, 56, 40, 85, 40. 그래서 0.375.
그다음 백분율로 나타내면 곱하기 100을 해주는 거니까 37.5가 되겠죠. 37.5%. 자, 3번부터 한번 풀어보세요. 3번. 주아의 지난달 용돈은 3만 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5천 원은 친구의 생일 선물로 사고 남은 돈의 0.6을 저금하였다. 자, 3만 원이었대요. 그중에 5천 원을 사고 남은 돈. 자, 남은 돈의 0.6을 저금하였다. 그러면 저금한 금액을 먼저 구하면 이게 되겠네요. 저금. 그럼 문제는 뭐예요? 저금해서 저금한 돈은 전체 용돈의 몇 프로? 네, 전체 용돈의 몇 프로인지. 자, 퍼센트니까 곱해줘야죠. 그렇죠. 오, 정연. 어, 맞췄습니다. 정답이에요. 그렇지, 라임. 잘했고. 자, 하은이 하고 있니? 하은이. 하은아. 50 물음표. 자, 다 계산할 수 있겠죠? 요거 계산하면 돼요. 저금한 돈 계산하고. 이게 돈이 나오니까 좀 숫자가 커져서 그래. 3만 원 빼기 5천 원, 2만 5천 원. 자, 2만 5천 원 곱하기 0.6. 자, 15,000원 나왔죠? 15,000원이니까 여기 15,000원 써주면 되겠죠. 15,000원. 15,000원은 3만 원의 절반이니까 자, 곱하기 100을 하면 50%가 되겠죠. 4번 한번 풀어보세요. 4번. 야구 선수는 200타수 중에서 안타를 56개 쳤습니다. 이 선수의 타율을 소수로 나타내고 같은 타율로 150타수를 치면 안타는 몇 번 칠 수 있을까요? 자, 타율을 나타내는 건 쉽죠. 타율. 아무튼 전체. 자, 전체 200타수 중에서 안타를 56개 친다는 거잖아요. 자, 그다음 타율을 소수로 나타내고 그다음 이제 150타수를 친다면 안타는 몇 번 칠 수 있을까? 거기까지 해줘야죠. 타율은 200분의 56이니까 자, 얘는 100분의 28이니까 0.28이란 게 나오죠. 타율은 0.28이고 이 타율이라는 거는 비율이잖아요. 비율.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150 타수를 친다라고 했을 때 안타를 치는 횟수는 몇 번일까? 그걸 구해야죠. 그래서 공식을 보면 자, 타율은 어떻게 했어요? 전체 타수분의 안타 수였잖아. 그럼 안타 수는 두 개를 곱해주면 되겠죠. 타율 곱하기 전체 타수. 자, 타율이 0.28이 나왔으니까 전체 타수는 몇 번 한대요? 150.
자, 요 계산해 주면 되겠죠. 150 곱하기 0.28. 어, 4,2에서 0.28 소수점 두 개니까 빠지고 그러면 42번. 네, 42번. 안타를 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42개. 자, 다음 5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자, 5번은 과자 되겠죠? 과자. 할인율이 더 높은 것은 할인율은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전체 가격분의 네, 할인된 금액. 그게 할인율이라 그랬죠. 그래서 한 개의 과자는 한 봉지 900원인데 얼마에 파는 거예요? 630원. 630원에 파니까 270원 할인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음료수는 1,500원인데 1,200원에 300원 할인을 해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할인율은 다 100을 곱해서 퍼센트로 계산을 하니까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얘는 약분이 되고 3, 9, 27 해서 30%. 그다음에 여기도 약분이 되고 뭐 해가지고 얘는 20%. 그래서 과자가 할인을 더 많이 해주는 거죠. 자, 그다음에 확률이란 게 있어요. 확률도 똑같습니다. 전체 분의 그다음에 해당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라 그러는데 모든 경우의 수분의 그림의 면이 나올 경우의 수 그렇게 하고 있죠. 동전을 한 개 던질 때 그림이 나올 확률은 예, 전체 면은 두 개고 그림이 있는 면은 한 개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주사위의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올 확률. 1이 나올 확률. 자, 얘는 전체 경우의 수는 주사위는 6개죠. 6개 분의 숫자 1이 나올 확률은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6분의 1 주사위를 한 개 던져서 숫자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그래서 확률도 똑같은 거예요. 비율, 확률 네, 이런 게 다 그 분수랑 똑같은 거죠. 항상 기준량이 뭐냐면 전체. 자, 그 밑에 6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전체는 지금 몇입니까? 당근 20개, 호박 12개, 가지 8개가 있으니까 전체는 40이 되겠죠. 전체는 40이고. 그다음에 호박이 일 확률은 12가 되는 거니까 호박이 아닐 확률은 네, 28이 됐죠. 40분의 28. 그럼 약분해 버리면 어, 약분을 하면 4로 약분하면 되겠죠. 약분하면은 10분의 7. 그래서 기약분수로 나타내면 10분의 7이 된다. 자, 이제 확률 이 문제는 나중에 이제 중학교 가면 이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이게 지금 중등 연계 과정이라서 경우의 수 뭐 한 번씩 쉬운 거 주사위에 던졌을 때 나올 확률 이런 것도 나오고 하니까 근데 어려운 개념이 아니거든. 항상 전체분의 분모가 이제 전체로 들어가는 거죠. 전체분의 해당 사건 발생 가능성 횟수, 발생 횟수 이렇게 전체를 생각을 하면 되니까. 자, 10분만 쉬었다가 네, 55분에 네, 다시 카메라
키세요. 10분만 쉬겠습니다. 자, 이제 자, 들어오시고 카메라 킬 수 있는 친구들은 카메라 켜시고 자, 비의 관계를 수로 나타낸 것이 비율이다. 일단 비율은 숫자나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0.7은 분수로 나타내면 10분의 7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같은 크기의 분수라는 거를 뭐 아마 배웠을 거예요. 5학년 때나 3분의 2는 곱하면은 양쪽에 2를 곱하면 6분의 4나 그다음 또 곱하면 3을 곱하면 9분의 6. 이건 다 같은 크기의 분수잖아요. 약분하면 다 3분의 2가 나오겠죠. 그것처럼 그냥 곱하기 2를 해준 거야. 그다음 곱하기 3 해준 거고 얘네들도 B도 자 요렇게 자 그래서 밑에 문제를 보면 비율이 0.6입니다.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의 차가 10이다. 그 얘기가 뭐냐면 분수로 나타내면 10분의 6인데 자 여기서는 지금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의 차가 4잖아. 4밖에 안 되는데 차가 10이 되려면 결국 이제 같은 크기의 분수가 됐다는 얘기죠. 약분하기 전에 같은 크기의 분수로 뭐 늘어났겠지. 그래서 기하 분수로 나타내면 10분의 6은 5분의 3이고 자 5분의 3이고 5분의 3에서 똑같은 배수가 곱해졌겠죠. 그래서 5분의 3은 분모와 분자의 차가 2인데 크기가 같은 분수 중에서 10이 되려면 자 양변에 5를 곱해주면 이제 같은 크기의 분수가 되고 그 차이가 10으로 되겠죠. 그래서 25분의 15. 그래서 15 대 25다. 자, 그거예요. 네. 5학년 때 아마 그 약분, 통분해서 같은 크기의 분수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분모와 분자의 차이를 가지고 분수 찾는 거, 같은 크기 분수 찾는 문제. 그거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자, 1-1번만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1-1번. 모두 만족하는 B를 구하시오. 비율은 네, 율로 나타내니까 4분의 3이고 기준양 빼기 비교하는 양은 1이에요. 그러면 그걸 만족하는 B. 이걸 만족하는 분수를 먼저 구하면 되겠죠. 분수를 다시 B로 나타내면 되는 거고. 너무 쉬운 건데? 그렇죠. 그것이 뭐. 여기에서는 지금 차이가 1이니까 차이가 2가 되려면 분모 분자에 곱하기 2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8분의 6이잖아. 8분의 6이니까 얘를 이걸 B로 나타내면 6대 8이죠. 6대 8. 자, 밑에 2번도 한번 풀어봐요. 2번. 비율이 0.4인 B 중에서 기준량과 비교하는 차이가 9인 거. 저 몇 대 몇입니까? 올려봅시다. 비율이 0.4니까 얘를 분수로 나타내면 되겠죠. 10분의 4잖아. 그럼 기하분수로 먼저 바꿔야죠. 기하분수로. 그럼 몇이에요? 5분의 2. 5분의 2는 분모와 분자의 차이가 3이니까 이 차이가 9가 되려면 곱하기 3이 들어가겠죠. 분모와 분자에 곱하기 3. 자, 그럼 15분의 6이 되고 15분의 6은 차이가 9 맞죠? 그러면 6 대 1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시고 다음 페이지. 자, 비율로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당연하죠. 전체의 넓이가 15 제곱 센티미터이고
색칠한 부분의 넓이와 전체는 네, 1대 3이에요. 1대 3. 그러면 색칠한 부분은 네, 3분의 1이라는 얘기잖아요. 3분의 1. 자, 요건 뭐냐면 전체가 1이라면 요 색칠한 부분은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넓이에 3분의 1을 곱해주면 요 부분의 넓이가 나오는 거죠. 자, 분수의 곱셈 문제 똑같은 거예요. 오른쪽 직사각형에서 전체 넓이에 대한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비율이 63분의 31일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일단 전체 넓이는 뭡니까? 밑에 보면 14 곱하기 9 하니까 전체 넓이는 126이 나왔고 그러면 요 126에서 색칠한 부분의 비율을 곱해주면 되겠죠. 근데 넓이의 비율이 63분의 31이니까 자, 얘를 바로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결국 126 곱하기 63분의 31 얘를 곱해주면 넓이가 나오는 거죠. 63분의 31은 B로 나타내면 31대 63이고 자, 요거는 이렇게 다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약분이 되겠죠. 자, 약분이 돼서 62 제곱 센티미터가 넓이가 되겠죠. 음. 2-2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2번을 풀고 자, 올려보세요. 오, 하은 잘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 넓이는 112 제곱 센티미터고 그다음에 가와 나의 넓이의 비가 3대 13이에요. 얘는 가가 3이고 나가 13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가의 넓이는 네. 이 비율은 전체로 바꿔줘야죠. 전체. 얘는 가가 3이고 나가 13이면 전체는 몇이란 얘기예요? 전체는 14란 얘기죠. 그러니까 112 곱하기 14분의 3이 가가 되는 거고 나는 가는 14분의 3이고 나는 14분의 아유 14가 아니고 16 3 더하기 13이니까 16 16분의 3 나는 16분의 13 그렇지 전체분의 가가 차지하고 있는 그게 이제 16분의 13이 되잖아.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 자꾸 헷갈리면 안 돼. 3과 3대 13이란 얘기는 가와 나의 관계. 음. 전체 16 중에 3이 가고 나가 13이고 넓이는 전체로 계산이죠. 전체에서 가가 차지하는 부분이 16분의 3이니까 자, 요거를 이제 곱해주면 되는 거죠. 곱해주면 16으로 약분이 되죠. 7, 네, 7이 되고 7, 3, 21. 그래서 21 제곱 센티미터. 자, 2-1번 한번 해보세요. 그럼 다시 2-1번.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인데 전체에 대한 비를 나타내고 있는 건지 요 각각에 대한 비를 나타내고 있는 건지 기준이 뭔지를 잘 봐야 돼요. 기준량. 아, 얘는 너무 쉽네요.
전체 넓이에 대한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비율이 4분의 1이라고 알려주고 있으니까 그렇지. 얘는 되게 쉽네. 일단 넓이를 구해줘. 평행사변형의 넓이. 평행사변형의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평행사변형은 네, 요 사각형하고 똑같은 거잖아. 10 곱하기 6 하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나오죠. 자, 요게 이제 평행사변형의 넓이에요. 이 중에서 4분의 1이 색칠한 부분이라니까. 예. 그냥 곱해주면 되겠죠. 4분의 1. 그러면 약분하면 네, 15가 되죠. 15 제곱 센티미터. 자, 이해되세요? 음? 이해되세요? 그렇죠. 이해되죠? 기준량이 1이면 비율, 100이면 백분율이다. 예, 그냥 기준 비율에 100을 곱해서 곱한 게 백분율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2대 5라는 이제 비가 있어. 이 비가 있는데 비율로 나타내면 5분의 2잖아요. 근데 5분의 2란 얘기는 기준량이 1일 때 얘가 5분의 2가 된다는 소리거든. 기준량이 1일 때. 근데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을 한 게 백분율이니까 그래서 얘가 100이 되고 얘는 40이 된다는 얘기죠. 그 곱하기 100을 왜 하는지는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 비율이 자꾸 소수점으로 나타나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불편하니까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트, 요 퍼센트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다 퍼센트를 쓰잖아. 아까 봤던 할인율 몇 프로, 금리 몇 프로. 예. 자, 체육대회에 참가한 학교별 학생 수는 다음과 같다. 전체 학생 중 대표를 한 명 뽑았을 때 뽑힌 대표가 나 학교 학생일 비율은 몇 프로입니까? 예, 전체분의 나가 되겠죠. 전체분의 나. 전체 학생 수는 여기 다 더해야 되는 거고 45분의 69 이렇게 다 더하면 자, 300명이 나와요. 그럼 얘도 그 확률이랑 똑같은 문제잖아. 그러니까 분수 이게 다 확률, 뭐 비율 이게 다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면 전체 300 중에 예, 나가 될 확률은 45니까 여기서 100을 곱하는 거죠. 퍼센트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15%다. 자, 3-1번 쉬운 거 빨리 풀고 3-2번도 풀어봅시다. 자, 풀었으면 채팅창에 올려보세요. 아니 소수로 비율을 소수로 자 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소수로 비율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비율 그렇지? 비율 그렇죠. 자 전체분해 항상 이것도 확률 문제랑 똑같은 거잖아. 전체분해 그 다음에 꺼낸과일이 사과일 확률 전체는 몇 개? 이거 다 더하면 30, 야 20개 20개 분의 사과가 몇 개야? 8개. 자, 요거잖아. 요게 비율이에요. 비율이자 확률. 이 문제는 확률하고 똑같은 거지. 그럼 얘를 소수로 나타내라 그러니까 100으로 나타내면 되겠죠. 곱하기 5 해줘가지고 40. 그러면 0.4. 그다음에 뭐 확률로 나타내라 그러면 여기다가 100을 곱하는 거죠. 100을 곱하면 40%. 자, 전체 과일 중에서 사과일 확률은 40%. 뭐 확률 문제라고 봐도 돼. 똑같은 문제.
자, 그다음 3-2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번엔 뭐 어떻게 하래요? 비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라는 거죠. 퍼센트. 오, 지민스. 바로 구해버렸군요. 그렇지. 이것도 뭐 그냥 바로 나눈 거죠. 이것도 확률 문제야. 확률. 항상 전체 분해. 자, 전체분의 하트. 하트가 나올 확률이지. 그럼 전체는 몇 개입니까? 40개고. 하트는 몇 개예요? 12개? 아, 12개. 나머지니까 12개. 곱하기 100. 약분 되면 약분 해주면 되죠. 00 해주고 4, 1, 4, 3, 30, 30%. 자, 네, 재밌는 문제예요. 3-4번 또 해볼까요? 3-4번. 이게 다 확률 문제죠. 자, 두 개를 구해야 되네. 당첨될 비율, 그러니까 당첨된 확률, 그다음에 당첨되지 않을 비율 해가지고 몇 배인지. 이거는 여기서 이제 요게 어려운 건데 당첨될 비율은 당첨되지 않을 비율의 몇 배인지 어떤 게 분모로 오고 분자로 와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 당첨 나누기 꽝. 당첨되지 않을 비율. 당첨될 비율은 당첨되지 않을 비율의 몇 배인지 분수로 나타내는 거죠. 자, 이렇게 써야 이 말대로 지금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요 비율을 찾는 거는 되게 쉽잖아요. 뭐라도 당첨이 될 확률은 몇이에요? 뭐라도 당첨이 될 확률은 총 100개 중에 16개. 100개 중에 16개. 그거는 자, 약분을 하면 25분의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꽝은 25분의 11, 21이 꽝이란 얘기잖아요. 당첨이 되지 않을 거는 요 나머지니까 25분의 21이 당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식을 요렇게 써주죠. 나누기를. 당첨이 되는 거는 25분의 4고 나누기 25분의 21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럼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 하면 자 약분이 되니까 21분의 4가 나오는 거죠. 그럼 21분의 4배. 당첨이 될 비율은 당첨이 되지 않을 비율의 21분의 4배다. 당첨되지 않는 게 당첨되는 게 그만큼 더 힘드니까.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식을 잘 구해야 돼요. 잘 적어 놓고 다음 페이지. 할인율. 아, 또 이 돈 나오면 숫자가 커져 가지고 계산하기가 힘들어지. 근데 할인율은 요 돈 숫자가 좀 커질 뿐이지 그게 굉장히 쉬운 거야. 할인율은 절대 까먹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원래 가격, 원래 가격, 원래 가격분의 그다음 할인해 준 거, 할인가, 할인 가격. 항상 원래 가격이 먼저 온다. 기준이 되는 게 원래 가격, 처음 가격분의 그다음에 깎아준 금액 얼마냐. 네, 그것만 바뀌지 않으면 어렵지 않죠. 정가 판매 가격을 나타내는 할인율이 가장 높은 물건. 자, 할인율이 가장 높은 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씩 다 구해 봅시다. 처음 가격. 자, 색연필은 1,500원인데 1,050원으로 할인한 거죠.
1,050원으로 할인했으니까 450원. 네, 할인 금액이에요. 그러면 처음 가격은 1,500이고 450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곱하기 100 해서 이게 이제 할인율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눠지고 하면 15, 450 나누기 15니까 30%. 자, 두 번째는 필통은 4,000원인데 3,000원에 팔니까 자, 1,000원 싸게 파는 거죠. 그러면 할인율은 처음 가격분의 할인된 금액 1,000원이니까 곱하기 100 짝짝 나눠주면 25%. 메모지는 1,200원인데 960원에 파는 거죠. 그러면 참 240원 싸게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처음 가격분의 240 곱하기 100 해주면 얘는 20%. 할인율이 가장 높은 거는 색연필. 자, 할인율은 뭐 공식만 잘 적용해주면 되니까 1번만 풀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4-1번. 자, 할인율 구해가지고 다 올려보세요. 자, 원래 가격 16,000원인데 얼마에 팔아요? 13,600원. 그러면 할인해 준 게 지금 얼마예요? 2,400원. 자, 할인율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원래 가격 16,000원 분의 할인된 가격 2,400원만큼 깎아 준 거잖아. 곱하기 100. 자, 0 2개, 0 2개 약분하고 여기 또 약분, 또 약분하고 4, 4, 16, 4, 6, 4, 24, 60, 4, 1, 4, 1, 15는 15%. 그치? 예. 공식은 어렵지 않은데 이 숫자가 커지니까 자꾸 뭐 약분하거나 그때 좀 자꾸 틀리는 거죠. 공식은 전혀 어렵지 않잖아. 자, 다음 페이지 이자율. 이자율도 마찬가지로 전혀 어렵지가 않은데 이게 숫자가 커져가지고 계산할 때 좀 실수가 많은 거예요. 이자율. 이자율은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다. 50만 원을 예금하고 1년 후에 55만 원을 받는다면은 5만 원의 이자가 생긴 거죠. 그래서 처음 이자율은 마찬가지로 처음 맡긴 돈 분의 내 이자로 받은 금액. 자, 요게 이자율이 되는 거고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트로 나타내죠. 그럼 이자율 10%다. 원금의 10%가 이자로 받은 거죠. 자, 어느 은행에서 45만 원을 1년 동안 예금하면 그 이자로 자, 요 금액을 준대요. 수아가 은행에 60만 원을 예금한다면 1년 후에 찾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자, 요 식을 가지고 이자율을 찾아야죠. 이자율. 그럼 이자율은 45만 원을 1년 동안 맡겼을 때 1,350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자, 얘를 계산하면은 0.023이 나와요. 0.023. 요게 이자율이 되는 거예요. 이자율. 이자율. 여기서 이제 우리는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퍼센트로 나타내죠. 실, 실생활에서 0.023 이렇게 하면 소수점 너무 작아 보이니까 그래서 2.3%, 네, 연 2.3%의 예금이에요. 그러면 60만 원을 맡겼을 때 요 비율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0.023. 요 이율을 곱해주면 60만 원을 맡겼을 때는 13,800원이 이자로 지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년 후에 찾을 수 있는 금액은 원금 60만 원과 이자 13,800원 더해가지고 61만 3,800원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자율, 이자율이나 모든 비율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걸 계산하는 이유는 이자율도 그렇고 또 뭐가 있을까? 아까 뭐 타율 그런 거 있었죠. 그다음 타율이란 것도 결국 확률이잖아. 확률 이런 걸 계산하는 이유는 자, 요걸 계산하면 최초 금액이 바뀌더라도 이자율을 예를 들면은 이자율을 계산하면 맡기는 돈이 바뀌더라도 금액이 바뀌더라도 이 이자율을 적용하면 이자가 나오니까 타율 같은 경우에도 야구 선수의 타율을 계산하면은 그 사람이 타석에 몇 번 들어서냐에 따라서 이 타율을 곱해주면 나오는 거죠. 또 확률이란 것도 그런 거죠.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었잖아. 그러면 10번 던지나 100번 던지나 1000번 던지나 6분의 1이랑 1을 곱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게 이제 비율이에요. 비율. 저 예금 쉬운 문제 한 개만 풀고 1번. 자,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거는 뭐 실생활과 아주 밀접한 문제잖아. 이자율. 이자율을 소수로. 자, 문제를 잘 봐야 돼요. 4만 원을 맡겨서 4만 원을 받은 게 아니라 4만 1,200원을 받았죠. 그러면 이자 부분이 지금 얼마를 더 받은 거야? 이자 부분. 4만 원 맡겨서 1,200원 더 받은 거네. 자, 요게 이자율이잖아, 지금. 4만 원 맡겨가지고 1,200원 받았으니까. 얘 계산해 주면 되죠. 얘를 소수로, 소수로 나타내요. 0 3개, 0 2개 없애주고 400분의 10이네. 400분의 12는 네, 100분의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나누면 4로 나누면 100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네 0.03, 0.03. 그렇지? 이자율은 이자만 계산을 하는 거잖아. 이자 전체가 4만 원을 맡겼고 1년 뒤에 찾은 거는 4만 1,200원인데 4만 원은 원금이고 이자가 1,200원이 붙었으니까 자, 1,200 4만 원 분의 1,200 이걸 계산하면 약분해 가지고 100분의 3이 되니까 0.03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자율 할인율. 이자율 할인율은 우리 친구들이 많이 접해 본 게 아니라서 숫자도 커지고 하니까 뭐 조금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좀 낯선 거지 이런 거는 생전 안 해봤으니까. 자, 차근차근 한번 잘 풀어보세요. 자, 그다음 쉬운 거 나왔습니다 이제. 인구 밀도. 인구 밀도 이런 거 좀 쉽죠. 자, 인구 밀도는 전체 면적분의 인구다. 자, 은은의 마을의 넓이는 현텐의 마을 넓이보다 1제곱킬로미터가 더 넓고 운운의 마을 사람들은 195명, 현텐의 마을 사람들은 160명. 현텐의 마을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이 81대, 운운의 마을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을 구하시오. 뭐 이렇게 복잡해? 현텐의 마을의 넓이는 80이고 인구는 160명이네요. 그러면 인구 밀도는 그게 아니고 마을의 넓이, 마을의 넓이는 자 이렇게 거꾸로 써주면 되겠죠. 인구 비율이 80이니까 인구 밀도는 넓이분의 인구인데
여기서 지금 알려주는 거고 있는 거는 80이고 80은 넓이를 모르니까 16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모는 80분의 160이 돼서 크기는 네, 2제곱킬로미터가 된 거예요. 마을의 넓이는 2제곱킬로미터에 1km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3제곱킬로가 된 거고. 자, 그래서 운운의 마을의 전체 넓이는 195명이고 인구 밀도는 자, 넓이가 3이니까 그럼 65가 나오는 거죠. 자, 6-1번 한번 풀어보세요. 6-1번은 쉽게 풀 수 있는 것들이. 그렇지. 나나나나. 넓이 분의 인구 하면 되죠. 이거 너무 쉽네. 넓이 분의 인구. 넓이 분의 인구 하면 가는 120. 가는 120. 나는 150. 인구 비율이 넓은 건 나말. 그렇죠? 자, 조금 까다로운 문제. 6-3번. 자, 복잡하죠? 문제를 뭘 구하래 지금 밀도, 나 지역의 인구 밀도를 구하는 거예요. 나 지역의 넓이분의 인구수를 알아야지. 넓이분의 인구수. 나 지역의 넓이분의 인구. 나 지역의 넓이는 뭐래요? 이렇게 나왔네. 넓이 관련해서. 가의 넓이는 나의 넓이 곱하기 2. 자, 요걸 하나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가의 인구 밀도가 32라고 또 알려주고 있네요. 인구 밀도가 32인데 32는 어떻게 나왔어요? 가의 넓이분의 가의 면적분의 인구 인구 192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네모는 뭐야? 네모는 192 나누기 32니까 6이 나온 거죠. 그럼 여기서 나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나의 넓이를 가의 넓이가 6이 나왔으니까 가의 넓이가 6이 나왔으니까 6은 3 곱하기 2잖아요. 그럼 나의 넓이가 지금 3이란 얘기죠. 나의 넓이는 3이고 나의 인구는 몇이에요? 252명. 자, 이거죠. 요거 계산하면 몇이에요? 38, 24, 14. 자, 여기서 구해야 되는 거는 구하라는 거는 나 지역의 밀도를 구하는 거고 나 지역의 밀도는 넓이분의 인구잖아요. 넓이분의 인구. 그러면 나의 넓이를 알아야 되는데 인구는 525란 걸 알고 있고 넓이를 지금 모르니까 넓이를 어떻게 구할? 여기서 알려주고 있죠. 가의 면적의 2배. 가의 면적은 나의 면적 2배다. 그럼 가의 면적을 구하는데 여기 밀도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6이라는 걸 찾아낸 거고, 네. 그러면 나의 면적이 3이 되는 거고. 자, 나중에 천천히 한번 또 보시고. 그다음 시간. 네, 또 나왔네요. 속력, 시간. 속력, 시간. 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요거는 이런 공식은 계속 외우고 있어야 돼.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다음 얘네 둘은 바뀌어도 되지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또 될 수 있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자, 이렇게 공식을 계속 바꿔가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제주에서 울산까지 거리는 324km. 제주에서 울산을 향해 가는 태풍에 걸린 시간에 대한 거리 비율이 시속 시속 114. 울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몇 분인지 쓰시오. 자,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된다 그랬잖아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114는 32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25 시간이 나올 거예요. 2.25 시간은 2시간하고 0.25니까 0.25니까 예. 0.25 4분의 1이죠. 4분의 1. 그럼 20분 4분의 1이니까 15분 15분 15분이 되겠죠. 그래서 0.25 4분의 1이니까 2시간 15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7-1번. 7-1번. 얘네들은 다 그 공식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공식을 다 외우고 있어야 돼. 기본적인. 근데 그렇게 뭐 많은 게 아니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요거 하나 외우고 있어야 되고 인구 밀도는 넓이분의 인구 이거 외우고 이자율은 원금분의 이자 할인율은 처음 가격분의 할인가.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 식을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걸린 시간은 몇 분인지. 그러면 공식을 이제 바꿔서 써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해서 공식을 딱 넣어줘야죠. 속력이 몇이래요? 속력이 260이라고 그러잖아. 260분의 자, 1.3km 그러니까 1300. 5가 나오죠. 5분이에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자, 얘를 공식을 다시 변형하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되는. 물어보는 게 시간이니까 그럼 공식을 이렇게 딱 바꿔줘야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구나. 자, 어려운 문제 하나 같이 풀고 7-3. 7-3. 자, 이거 좀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려우니까 한번 시간 줄 테니까 한번 도전해보고. 자, 힌트 줄게, 힌트. 일단 그림을 잘 그려봐야 돼. 이렇게 있고, 지호네 집, 유나네 집 사이의 거리가 1050. 여기가 이제 지호, 여기가 유나. 1050m예요. 각자 집에서, 네, 이렇게 출발하는 거죠. 이렇게 출발하고, 이렇게 출발. 거꾸로 출발해서 만난 곳, 만난 곳은 몇 미터 떨어진 곳이냐. 그걸 구하는 거죠. 보니까 지호가 좀 빨라. 1분에 40m. 시속 40m, 분속 40m. 유나는 분속 30m라는 거지. 어찌됐건 이렇게 와서 뭐 여기서 만나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찾으라는 얘기 아니야 지금. 여기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하느냐. 응? 지호가 간 거리는 얼만큼이에요? 거리는 1분에 40이니까 지호가 간 거리는 시간을 우리가 네모라고 한다면 네모 곱하기 40만큼 갔겠죠.
1분의 40이니까 네모 곱하기 40만큼 갔을 거고 그다음에 윤화는 윤화는 얼마큼 갔어요? 네모 곱하기 30만큼 갔겠죠. 네모 곱하기 30. 그러니까 네모 분 후에 만날 거니까 네모 분 후에 만날 거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간 거리를 다 더해 보면 네모 곱하기 40 더하기 윤화가 간 거리는 네모 곱하기 30 해주면 몇 미터예요? 이게 1050이 나와야 되는. 얘를 풀어주면 되는 거죠. 네모 곱하기 40 더하기 네모 곱하기 30. 자, 요게 150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네모가 40개 있고 네모가 30개니까 결국 네모 곱하기 70이잖아. 네모 곱하기 70이 1050이 나오는 거죠. 1050이 나오려면 네모는 몇이에요? 10, 15. 15분 후에, 예, 15분 후에 만나는 거니까. 그러면 요게 넣어주면 15 곱하기 40 하면 600m. 네, 지호가 600m 지점에서 만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식을 잘 필기를 좀 해놓고, 좀 봐야 돼, 얘네는. 자, 다음에 이제 소금물. 소금물 한 문제만 풀고 끝을 낼게요. 소금물. 소금물은 앞에 이제 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풀어봐서 소금물은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소금물의 농도는 네, 전체, 전체분의 그 소금이다. 소금 플러스 물 분의 소금. 자, 요게 소금물의 농도다. 소금 플러스 물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자, 그 밑에 진하기가 20%인 소금물 180g, 예, 소금 20g을 넣었다. 새로 만든 소금물의 진하기는 몇 프로인가? 진하기가 20%라는 얘기는 네, 100분의 20이죠. 100분의 20이니까 0.2가 되고 소금물의 진하기 농도는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이니까 그 진하기가 20%인 소금물, 예, 180g에 녹아 있는 소금의 양을 네모라고 하면은 네모는 100분의 20 곱하기 180 하면은 36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새로 만든 소금물에 넣은 양은 36 더하기 20g을 더 넣는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제 56g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180 물의 양은 이제 180에 20 돼서 2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200분의 56 소금 물하고 소금이 또 들어간 거니까 다 해줘야죠. 그러면 전체가 28%가 된다. 자, 8-1번 한번 풀어보세요. 물 140g에 설탕 30g을 넣어서 설탕물을 만들었다. 이 설탕물에 설탕 30g을 더 넣으면 진하기는 어떻게 되는가? 자, 마지막 문제. 머리 아파요. 오, 정연스 잘 풀었어요. 1번 문제, 1번 문제 다시 띄워줄게. 이렇게. 공식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돼요. 공식을 외우고 있다가 뭘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공식을 다시 변형시켜서 풀 수 있어야 돼.
진짜 쉽지? 음. 그러니까 공식을 정리해놔. 다 정리. 이게 문제 유형이 지금 다 나왔잖아요. 소금물, 그다음에 거리, 시간 거리, 인구 밀도, 그다음에 이자율 원금, 그다음 할인율. 자, 요렇게까지 있는 거거든. 자, 이거를 다 정리해놔야 돼. 정리해놓고 외우고 있어야지. 아, 외우지 않으면 문제 풀 때마다 이렇게 보고 계속 풀던가.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지금 머리가 막 아픈 거야. 그리고 공식은 반드시 변형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면 시간은 네, 계속 바꿔가면서 변형을 할 줄 알아야 돼. 그것만 되면은 어려운 문제가 뭐 전혀 없죠. 자, 얘는 너무 쉽잖아요. 설탕물을 만들었는데 자, 여기까지 해서 진하기는 몇 프로입니까? 네, 농도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은 140 더하기 30분의 30이 되겠죠. 자, 얘도 공식에서 나온 거잖아. 물 더하기 소금 해서 소금 물. 여기는 설탕이죠. 설탕 물분의 설탕. 요게 농도고. 그래서 170분의 30이 됐는데 30g을 더 넣었대요. 그러면 밑에도 30이 늘어난 거고 위에도 30이 늘어난 거잖아. 그럼 200분의 6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진하기는 몇 프로냐 물어봤으니까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30%. 그러니까 이게 공식에서 나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공식을 공식을 정확히 알고 있어. 외우는 수밖에 없지 뭐. 외우고 계속 공식을 바꿔가면서 그 농도는 소금물의 농도는 소금물 곱하기 소금 됐으면 그럼 소금의 양은 네,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렇게 거꾸로 계속 공식을 계속 바꿔가면서 할 수 있어야 돼. 그 문제가 다 그거야 지금. 처음에 농도를 물어봤다가 이번에는 뭐 소금의 양을 물어봤다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공식에서 나오는 거니까 너무 헷갈려 하지 말고 공식을 정리해서 외우면 간단하게 다 해결이 되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리고 숙제는 예, 매스마스터도 뭐 어렵진 않은데 지금 앞에 좀 할 게 많으니까 매스마스터는 자 처음부터 여기 최상위 처음부터 매스마스터 매스마스터 5번까지만 푸세요. 5번 6, 7, 8, 9는 나중에 학교 수업 맞춰가지고 한번 풀어보고 5번까지만. 자, 내일부터 학교 잘 다니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요. 끝나고 물어보고. 자, 모르는 거 없으면 우리 또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음. 선생님, 석현 늦게 들어왔어. 7-1번 문제를 화장실 갔다 온다고 못 봤어요. 뭐 빠세요? 7 음, 7-1? 네. 석현은 접속을 못 해가지고 자, 여기 봐봐. 요거지? 7-1? 음, 아니야. 어디야? 요거? 네, 음, 음. 됐어요. 됐어? 네, 왜 늦게 들어와서 설명 잘 못 들었는데 영상 올려줄 테니까 그거 한번 보고 네, 요 공식만 잘 외우면 이건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네, 알았어, 석현 안녕. 안녕히 계세요.